안녕하세요. 야산 홍역 제 37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야산 선사께서는 인류 사회의 혁명적 변화를 주역을 통해서 규명을 해내셨는데요. 이것을 선우천 교역에 의한 중층 개벽 과정이다. 그거 말씀하셨고, 요것이 인류 전체적으로 볼 때 특정한 때에 일어나는 걸로 분석을 하셔서 1948년이 바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규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태양력과 태음력이라는 역법, 시공간을 표현하는 우리 인간의 역법을 해서 우리 신과 인간이 공존하는 세계에 있어서의 역법을 구상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경원력이라고 하는 거죠. 경원력. 그림으로는 이런 그림들로 이제 많이 표현이 되는데요. 근데 이 경원력을 창제를 하신 근거를 택화협계에서 가져오셔서 설명을 하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난 한 두 번 강좌를 택화협계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빈몸 활성화 과정을 드러내고 있는 게 주역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이 빈몸 활성화 과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 주역적 관점에서는 이 야산선사의 관점에서는 신의 나비를 통해서 사람이 모체로 작동하고 그 모체를 통해서 자궁에서 성인군자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 주역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상당히 선도 논리하고 비슷하지만은 그 선도 논리를 주역의 역법이 또한 지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의 성인군자가 태아로 구성이 돼서 나올 때에 우리가 역괴가 47번째 택수고, 48번째 수풍정, 49번째 택화역, 50번째 화풍정계가 바로 이 태아 사교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모체로, 신일 합의를 할 때 인간이 모체가 돼서 모체 안에 자궁이 생성되고 그것이 자궁 안에 태아가 만들어지는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여기서 택화협계가 바로 이 경원력 창제의 근거가 됐기 때문에 요거를 살펴본다. 택화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금화교역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는. 그러니까 인간의 몸 안에는 금속, 광물, 한마디로 보석 같은 것들이, 진귀한 보석들이 다 뭐예요? 원석 상태로 존재를 한다. 광물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채굴해서 재련해서 그것을 하나의 장식품, 거대한 몸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몸의 장식품들로 구성을 해서 몸을 구성해낼 때에 그것을 경금이라고 하는 거죠. 경금. 그래서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성인의 몸을 바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래서 성인의 몸을 경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구경금, 이게 바로 성인의 몸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 속에서 태아로 나오는 성인의 몸이 구경금이에요. 근데 이 구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몸속에 있는 광물 원석들을 채굴을 해서 재련을 해서 가공을 해서 그것을 합해가지고 이렇게 구경금체를 만들어내는, 각 세포 구성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것을 구경금이라고 하는 건데, 그때 인간의 몸을 기토다라고 하는 거죠. 기토. 그때 모체로 작동하는 인간의 몸이 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몸기자를 쓰는 거. 기. 그래서 기에서 경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이 긴데 기에서 경이 나온다. 그것이 바로 택화역계 기일 내부라고 하는 것이, 몸에서 부활을 한다. 알을 품는다. 이것이 기일 내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모체가 자궁을 생성시켜서 성인의 몸을 포태에 양육하고 있다. 자궁 안에서 양육하고 있다는 개념이 기일 내부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인간의 몸 안에 광물 원석들이 잠재되는 인간의 몸을 가리켜서 우리는 태소녀가 작동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임신해서 출산하는 여성은 아주 젊은 여성에 해당된, 그러니까 이 젊은 여성이 태소녀 역할을 하게 되는 태소녀. 그때 태소녀를 우리가 괴상어로 요 태계가 해당되는, 태계 안에 불이 들어와서 이
금속들을 가공 재련하는 게 불로한다는 거죠. 불로해서 몸을 마치 탕으로, 그러니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탕이 되는 건데, 이때 인간의 몸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치 도가니 같이 작동하는 거죠. 도가니. 예, 또는 용광로 같이 작동을 해서, 용광로 안에 뭐를 넣는 거예요? 도가니나 용광로 안에 금속들을 넣고 탕을 만드는 것 같이 이렇게 된다. 넣어서 탕을 만든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이게 단순한 그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는 그런 탕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이 상상을 하시려면 뭘 상상하시면 되냐면, 이거 포항제철의 그 전기로 쇳물이잖아요. 그런 개념의 탕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탕무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식의 인간의 몸은 진흙에 해당되는 기토인데, 거기서 금이 나오는 거니까, 그 경금체가 나오는 거니까, 이런 용광로 작동을 해가지고, 인간의 몸이니까 용광로가 돼가지고, 그 탕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몸을 형성해내는 개념이니까, 이것이 바로 탕무혁명으로 혁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체혁명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몸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가 성인의 몸은 금강체고, 인간의 몸은 진흙체에, 탄소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택화혁계가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는 금화교역이라고 하는, 요거로 금 속에 화가 들어간다, 입고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금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에서 광물들을 채굴해서 불을 넣어서 금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요게 금화의 이치다. 금화 교역이라기보다는 금 속으로 화가 들어가는 것이 택화혁이다. 그러면서 변혁을 시켜내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택화혁 다음에 나오는 게가 화풍전개가 돼요. 그럼 우리가 금 속에 불이 들어갔으면은, 우리가 쇠를 갖다가 이렇게 할 때 이것이 도전개가 돼가지고 화풍정, 그러니까 이게 불이 들어간 상태에서 풀무질을 하는 거예요. 풀무가 뭐를 합니까? 예전에 대장간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대장간에 대장장이가 여러 가지 만들잖아요. 금속 제품을 만들어낼 때에 화로 위에 도가니가 있고, 도가니에 쇠물을 녹인다든가, 아니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장비들을 쇠 종류로, 쇠 금속으로 만든 것들을 이렇게 불에 달굴 때에 밑에 화로 안에 불을 갖다가 넣을 때 뭐래요? 풀모질을 하잖아요. 풀모질. 그래서 풀모질을 해서 이렇게 더욱더 재련을 할 때, 이때 풀모질하는 걸 화풍정이라고 하네요. 화풍정. 그래서 이게 화풍정계가 그 다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역시 뭐가 되는 거예요? 더 고도화시키는, 더 순도가 높게 고도화시키는 건데, 이때 화풍정이라고 할 때 이 화풍정의 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인의 몸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산선사께서 1944년에 이분이 경원역을 창제를 하실 때에 뭐를 하시냐면은, 문경세제에서 100일 기도를 마치시고 시궁동에 가서 강희석 씨 집에 가가지고 뭐를 해? 방앗 짓는 행사와 함께 풀무놀이를 하겠다. 풀무. 이게 풀무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화풍정의 이치를, 여기서 풀무놀이를 하셨다는 게 뭐예요? 이게 화풍정의 이치를 드러내신 거죠. 화풍정 한다는 거를. 왜 화풍정이 이렇게 중요하게 보냐면은, 화풍정은 소강절의 궤에도, 소강절의 궤, 한국 경세도에서도 이 선천과 후천을 가르는 1948년을 언제로 봤냐면은, 이 정궤, 여기 정궤가 여기 있습니다. 선천복희 64개 방위도상의 정궤의 정중앙, 요게 정궤인데요. 요 정궤의 세 번째 효에서 네 번째 효로 넘어갈 때가, 요때가 바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라. 그러니까 1948년 후천 시작을 여기로 봤단 말이에요. 정계를 기준으로 해서 봤단 말이에요. 요 정계. 요게 정계. 요 선 보이시죠? 요 선. 여기 보일 때 여기 정계 있잖아요. 요 선의 중심. 요게 바로 이전에 이 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세계에서 신의 세계로 넘어가는 지점이 정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화 협계 다음에 정계가 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때 정계에서도 세 번째 효와 네 번째 효 사이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계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정계로 들어가서, 자, 이거 태아 4계 중에 네 번째 계죠. 자, 네 번째 마지막 계인데, 이 정계라고 하는 것은 화풍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풀모지라는 거예요. 풀모지를 해서 더욱더 그 고도화 시켜 나갈 때에 이때 바람을 불어넣는 거죠. 자, 화풍정이다라고 하는 화풍정. 자, 택화혁에서 화풍정으로 나갈 때 도전이 되면서 나오게 되는데, 여기는 뭐예요? 여기 밑에 있는 건 손계. 자, 바람을 뜻합니다. 이건 바람. 그 다음에 음목을 뜻하죠. 음목이라는 거는 뭐예요? 나무 중에서 가지를 뜻한다네. 바람, 음목. 그 다음에 우리가 뭐를 뜻하냐면 이건 닭을 뜻한다 그래요. 닭. 그렇죠. 닭알이라는 거지, 이때는. 닭.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것이 장녀를 뜻해, 장녀. 그러니까, 엄마 다음으로 높은 여자. 여자가 셋 있는데 장녀, 중녀, 소녀가 있는데 뭐 장녀를 뜻해. 그 택화역에서는 중녀와 소녀가 서로 다투는 개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소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소녀가 뒤집어져 가지고 어떻게 돼요? 장녀로 나오는 거죠,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장녀로 밑으로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위에 있던 소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위에 있던 택화역 소녀가 뒤집어져 가지고, 뭐예요? 뒤집어진 건 뭐예요? 중녀한테 눌려 가지고 장녀로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밑으로 확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택화혁이야. 두 여자가 동거할 수 없다. 그렇게. 그래서 바뀐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중녀가 주도권을 주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중녀로 넘어갈 때 장녀를 통해서 넘어간다네. 그래서 이게 장녀계라는 장녀. 자, 그래서 이게 바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은, 그러면 이게 손풍이니까, 바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바람이 활활 부르고, 또 음목이니까 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불 떼는데 나무를 계속 눕는 형상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게 닭이니까 뭐예요? 이게 닭알 개념이잖아요. 닭은 날지 못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장녀란 말이에요, 장녀. 그렇죠? 요게 이제 그 괴란 말이에요. 요게 손풍괴. 손괴. 손괴. 손.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었습니까? 요 위에 있는 거는,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면, 이거는, 사람으로 볼 때 자궁을 뜻해, 자궁. 여자의 음부를 뜻해.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음부를 뜻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자의 허벅지 사이를 뜻해, 허벅지. 사람의 허벅지를 뜻하는, 그러니까 이게 성기 개념이에요. 이게 성기 개념. 허벅지를 뜻하네. 그리고, 그러니까 허벅지가 어떻게 돼 있어요? 구멍이 있잖아요, 구멍이. 남성의 성기는 나와 있고, 여성의 성기는 거기가 들어가는 질구멍이잖아요. 그래서 그 바람이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들어갈 때에 여러분의 뇌는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의 뇌는 좌뇌우뇌로 볼 때 어떻게 돼요? 그게 그 여성의 그 좌뇌우뇌가 뭐예요? 허벅지 개념이지, 허벅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좌측 뇌는 좌허벅지, 우측 뇌는 우허벅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기가 아래쪽에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역상으로 뒤집어져 가지고 좌뇌는 좌측 허벅지, 우뇌는 우측 허벅지. 그럼 중간은 어디예요? 중간 지점은 음부는 어디에 있나요? 음부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사이는 허벅지 사이는 뭐가 돼? 송가체가 있는 쪽에, 송가체. 그러니까 시상 있는 쪽, 송가체. 체와 내하수체 사이. 여기가 바로 저기가 되는 거죠. 손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알이 있는 거지. 여기 알이 있는 거예요. 알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는 그 바람이 계속 여기에 들어오는 거죠. 바람이라는 게 뭐예요? 이래서 계속 이게 새로 날아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아직 그 닭이잖아. 날아오르지 못하는데. 근데 이렇게 계속 눕는다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 여기는 리괴자리, 리괴. 리고, 리는 뭐야? 이거는 바람이 아니고 이건 불이잖아요, 불. 불이 확 타는 거 아니야, 불이. 그러니까 이게 은목, 나무를 놓고 바람을 불어놓으면 뭐야? 풀무지라면 막 불이 확 타는데 지금 뭐가 돼 있어? 여기에 지금 금들이 있잖아요. 우리 전에 바로 택화역계 뭐야? 금들이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엄청나게 그 열기를 지금 불어넣고 있는 거죠. 그렇게 들어간다. 들어가면은 뭐가 돼? 이것은 불인데, 불이란 말이야, 불.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꽝이니까 이것은 주작이란 말이야, 주작. 그러니까 주작이니까 날아가려는 거 아니야. 날아간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닭에서 어떻게 변했어? 위로 이렇게 변하는 거니까 닭이 꽝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그 다음에 이건 중녀가 된다. 장녀에서 중녀로 변한다. 장녀에서 중녀로 변해가는 거야. 장녀에서 중녀로 변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는 눈이란 말이야. 눈이니까 뭐예요? 이건 제3의 눈이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 이게 눈이 그러니까 눈이 생긴다는 뜻이야, 눈.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상, 송가체, 내하수체 사이에 눈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이 알은 빼버리고. 이 알이 곧 눈인데, 개념이 없으신 분 헷갈리니까, 그냥 눈이라고 해요. 눈알이 생긴단 말이야, 눈알. 그러니까 이때가 뭐가 생기는 거야? 이게 제3의 눈. 제3의 눈이 되는 거죠. 제3의 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 제3의 눈이 생긴다는 표현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풍정의 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자에 뭐가 있어요? 정자가 눈목자가 있잖아요. 눈목자. 그렇죠. 눈목자죠. 눈목이니까 이게 제3의 눈이잖아요. 이게. 이게 제3의 눈이 생기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다. 그러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닭이 알을 깨고 날아오는 거잖아요. 닭이 알을 깨고 날아오르는 상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죠. 닭이 꽁으로 날아오르는 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닭은 날지 못하는데 꽁으로 날아오르는 상이야. 근데 지금은 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솥이잖아, 솥. 이게 화풍정이 뭐야? 솥이잖아. 솥이라는 게 뭐야? 솥. 이게 그냥 솥이 아니고 이거는 솥인데 솥은 뭐야? 쇠솥이야, 쇠솥. 쇠로 만든 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쇠솥이라고 하는 이 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가 됩니까? 이 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정이 뭐야?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솥은 뭘 상? 솥이 바로 경금이라. 경금. 솥이 경금이지. 그러니까 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솥을 만들어내는 개념인데 솥은 경금이란 말이야. 경금이라 이게 구경금이 되는 거니까 솥이 구경금이야. 솥이 구경금이라서 이게 솥 자체가 뭐예요? 솥 자체가 성인의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의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때 우리 정자가 뜻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신화에 이제 나와 있는 거죠. 뭐로 나오면 구정솥이라고 되어 있는 구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구정이 이때 구정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정이다. 이게 구금으로 만든 정이라는 건데 이때 구궁도에 입각해가지고 이제 천하를 다스리는 이치가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은 구정이라는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구정이란 뭐냐? 하나라가 옛날에 이 발이 세 발이잖아. 세 발이 뭐겠어요? 천지인을 가리키잖아요. 천지인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게 세 개의 발이란 말이에요. 천지인. 그렇죠. 세 개의 발로 있는. 그런데 여기에
쇠솥이잖아요. 지금 이게 구정솥이 지금 쇠솥이잖아요. 금속솥이잖아요. 그렇죠? 돌솥이 아니라면 이게 일반 돌솥이 일반 솥이 아니라 쇠솥이죠. 쇠솥. 자, 구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 여기 구정의 이거 양쪽 손잡이죠. 이거는 이 구정의 귀라고 하는 거죠. 양쪽 귀에 해당되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뭐냐면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것 자체가. 자, 요 구정을 가져오면 어디 있는 거냐면 이게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는 그림상으로 요 구정솥이 여기 오는 거죠. 여기에 구정솥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 구정솥 자체가 성인의 몸이요. 요 몸이요. 구정솥이. 요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금이란 말이에요. 이게 경금. 구정솥 자체가. 그래서 이 구정솥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예전에 전설에 의하면은 하나라 시조 우는 뭐를 했어요? 홍수를 다스렸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몸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몸이 사실 홍수가 져 있는 상태야, 사실은요. 물이 가득 차 있다고, 사실은. 지금 탕으로 끓여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탕으로 우리 몸을 부글부글 끓여가지고 지금 이런 솥 같은 몸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때 어떻게 하냐면, 전설에는 하나라 시조 우가 이렇게 홍수를 다스리면서 무엇을 한 거예요? 하나라 시조가 됐잖아요. 이게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홍수를 다스린다는 건 어때요? 이거는 뭔 뜻이냐면 노아 대홍수 개념이에요. 노아 대홍수 개념으로 홍수를 건너가는 거잖아요. 홍수를 넘어가는, 홍수를 다스린다. 이거 여러분 몸속에 홍수를 어떻게 다스려야 돼? 홍수를 다스리는 건 불을 가지고 다스려야 돼. 물을 건조를 시켜야지. 물을 끓여내야지. 물이 이렇게 올려가야지. 하늘로 올려보내야지. 구름으로 올려보내야지. 밑에 물이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수를 다스리는 건 사실 불로 해야 되는 거예요. 탕을 만들어야 되는 게, 그러니까 불을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라 우왕이 어떻게 다스리는 거예요? 홍수를 어떻게 다스렸어? 저기 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 이치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라 우왕이 불을 넣어서 건조를 시켜가지고 하늘로 날아올리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물과 땅에 있는 물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컨트롤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불로 컨트롤 한다는 얘기예요. 홍수는 불로 컨트롤 해야 돼. 그러니까 불을 넣어가지고 홍수를 다스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이게 불을 넣는다는 게 불을 넣었다 그럼 탕이 만들어진대. 그렇죠. 탕이 만들어지면은 그 탕에서 어떻게 되는 게? 몸 안에서 지금 금들을 모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게? 하나라 우왕이 시조 우가 구주, 중국 전역이라고 여기 표현했는데 구주 9개잖아요. 9개의 주에서 모은 청동이라고 했죠. 모았잖아. 청동을 모았다는 얘기가 뭐야? 자, 청동을 모았어. 청동을 모은 거는 뭐예요? 여러분 몸속에 있는 원석들, 광물들을 모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구정솥을 어떻게 만들고 있어요? 구정솥이라는 게 성인의 몸인데 성인의 몸을 어떻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몸에서 금속들을 채굴을 해가지고 가공을 해서 모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또 중국 구주의 명에서 모은 청동을 가지고 주조한 것이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주라고 하는 것은 홍범구주에서 이제 나오는 말인데, 홍범구주. 자, 구주의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홍범구주라는 게 있잖아요. 홍범구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원래 낙서가 하도와 낙서 중에서 하도는 복희씨가 받은 거고 낙서는 우왕이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낙수에서 그것을 얻었다고 하잖아요. 그때 거기에 홍범구주의 내용에 낙서 안에 홍범구주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바로 그러니까 거북이, 신령스러운 거북이 등의 낙서가 있었고, 거기에 낙서 그림 있잖아요. 그게 있었다 그러죠. 근데 낙서에 구성하고 있는 내용이 홍범구주라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홍역학에서 나오는 홍역의 홍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게 뭐야? 홍범구주의 홍이란 말. 홍이라는 게 홍송자라잖아. 홍수잖아. 홍수할 때 우리가 홍수라는 게 홍수라는 게 말 그대로 홍수. 그러니까 홍범구주라고 할 때
우리가 홍역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뭐예요? 홍역, 홍수, 홍역. 그러니까 우리가 야산선사님께서 홍역 학회를 할 때 홍역이라고 하는 건 뭐야? 홍역이라고 하는 것은 홍수를 다스리는 역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홍역이라는 건 홍수를 다스리는 역이잖아요. 홍역학을 이분이 창실하셨다는 거는 우리 몸의 홍수를 다스리는 이치로 이거를 진행을 한다고 하는 의미가 사실 숨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여기서 뭐 홍역학을 했다, 홍역학을 창실하셨다 이렇게 할 때에 홍역학회라고 할 때 홍역이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홍범구주의 홍인데 그 홍이 홍수라는 뜻이에요. 그 이치는 뭐냐면 낙서 시대가 온다고 하는 의미인데, 낙서 바로 그러니까 그 홍범구주 내용이 이제 진행이 된다는 그런 개념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라 우왕의 비사에 이게 있는, 그러니까 하나라 우왕의 신화라고 하는 이 비사라고 하는 게 사실 뭘 가리키고 있는 게, 하나라 우왕의 그 비사도 사실 빈몸 활성화 성인이 나오는 원리를 설명을 해준 거예요. 사실은 정말 그 홍수가 있었을까요? 그건 모르죠. 전설적인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홍수를 다스렸다고 이렇게 얘기가 써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역사로 보는 거는, 역사로 보시는 분들이야 그렇게 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은 그 하나의 그 인간 변화의 원리를 설명을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저는 하나라 우왕의 그 이야기 속에서 이것은 역사 얘기가 아니고 어떤 이치를 드러내는 이야기다라고 저는 받아들인다. 그래서 틀리다라고 하는, 제가 그래서 그 이치를 받아들일 때에 이것은 우리 몸에서 홍수가 발생을 할 때에 그것은 불을 가지고 그것을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 몸에 뭐예요? 역이 한마디로 불뱀을 만들어내는 개념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스려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불뱀이 결국에는 쇠뱀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것이 구정이다. 이런 거, 이런 식의 개념으로 제가 바꿔서 이렇게 다 저는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왕실의 하나라 우왕이 이것을 만든 뒤에 주나라에 이것이 전해졌다, 이런 얘기가 여기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구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솥을 가리키는 건데, 결국 이건 뭐예요? 요거 자체가 그러니까 성인의 몸을 뜻하는 거야, 구정이. 그래서 이 구정을 가진 사람이 뭐냐면은, 구정은 주 왕조 37대 걸쳐 보관 유지되었고 그것을 가지는 것이 천자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려면은 뭐 해야 돼? 이 구정을 가진 자가 세상의 통치자라는 뜻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 구정,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이 존재가, 구정의 존재가 세상의 황제라는 뜻이에요. 구정의 소유자가 세상의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황제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것을 이 구정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9개의 그 솥으로 만들어냈는데, 요 모양으로 9개를 만들어냈어요, 사실은. 그리고 구정에 이걸 가지기 위해서 진나라 때 이것을 가지려고 이렇게 가져가다가 사수 바닥에, 그게 그 혼란 속에서 사수 바닥에 가라앉아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이 구정을 구정을 가진 자가, 세상의 통치자예요. 통치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구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성인의 몸을 뜻한다. 지금 여기서 만든 게 이게 화풍정의 정의 이런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뭐예요? 여러분의 몸이 구정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여러분의 몸이 구주라고, 구주. 그래서 여러분이 몸 전체가 하나의 세계예요. 하나의 세계잖아요. 근데 여러분 몸에서 금속들을 모아가지고 구정을 만든다, 그런 얘기죠. 구정을 만들었다. 근데 구정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 몸에서 성인의 몸을 만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성인의 몸이 이 세계의 주인이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쇠소 여기 나오는 성인의 몸이 이 세계의 주인이잖아요. 이 세계의 주인이 뭐래요? 이 세계를 관찰하면서 통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3의 눈이 나오는 거지. 그렇죠?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상징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는 그 공자가, 여기 이제는
써놓은 거 읽어보겠습니다. 간단한 것만. 자, 그래서 여기 화풍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다? 아, 화풍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닭이 뭐예요? 봉황으로 변해서 이렇게 알을 깨고 봉황으로 변해서 나오는 걸 뜻하는 건데, 그 봉황의 몸이 뭐예요? 쇠잖아, 쇠. 근데 이 쇠로 만든 그 솥인데, 이 솥을 들고 날아오르려면 얼마나 많은 불의 기운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한마디로 쇠가 돼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거운 몸, 그거 어떻게 그걸 날아다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불의 기운이 엄청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늘로 날아오르는 걸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닭이 주작이 돼서 날아오르는 걸 뜻할 때, 그 날아오를 때의 그 날아오르는 그 그 주작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봉황체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봉황체의 몸을 가리켜서 몸을 솥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봉황체의 몸을 솥이라고 하는 건데, 이 솥에 다리가 셋이 달려. 이 얘기는 뭐야? 봉황체가 뭐야? 제 다리가 셋이다. 이게 뭐예요? 아, 봉황체의 다리가 셋이면은 이게 삼조고지 뭐예요? 삼조고. 이게 삼조고야 이게. 그러니까 이 화풍정이 나타내는 괴가 바로 삼조고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뭐예요? 성인은 삼조고야, 삼조고. 여러분의 몸에서 나오는 성인이 삼조고라고, 삼조고. 세 개의 다리잖아요. 세 개의 다리로 나오는 새잖아요. 근데 봉황체가 왜 삼조고라고, 왜 까마귀 오자를 쓰냐면은, 이것 자체가 지금 한마디로 워몰이 요 안에 있는 거라고. 워몰이 있어가지고, 워몰을 주관하면서, 그러니까 우주의 본체적인 어떤 그 그 공간을, 현한 그 공간을 주관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현현하다는 게 뭐 거물연자잖아요. 이게 거물연. 그래서 그 삼조고의 형상을 취한다. 하지만은, 안에는 까마귀 형상이지만은 바깥에는 보면은 주작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보는 형태가 달라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삼조고 개념이다. 이것이 사실은. 삼조고는 겉으로는 뭐야? 삼조고는 강력한 황금체라는, 황금 메탈체야. 사실 삼조고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세 발 달린 이 새가 세상을 통치한다. 그런 개념이죠. 삼조고가 된 존재가 세상을 통치한다. 그런 개념이 된다. 자, 그래서 공자는 여기 단사에 정원형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단왈 괴사에, 자, 단왈은 뭐예요? 공자가 한 얘기잖아요. 공자는 뭐예요? 공자는 사실은 무슨 주역을 점치는 책으로 쓰는 게 아니고, 우주자연과 인간의 변화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공자가 이런 걸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생각을 하기를, 사람들이 그런 데는 관심을 안 가지고 다른 데 관심을 가지니까 공자가 정말 얘기하는 걸 못 알아듣는 거지. 단왈 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이다. 그러니까 솥의 상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화풍이라고 했을 때는 솥이라는 그 상이 안 보이지만, 화풍정하면 요게 솥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솥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성인의 몸인데, 이것이 이목손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무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무에 해당되는 손으로 불을 피우는 거니까 이목손화다. 불을 피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뭘 취한 거예요? 여기서 취한 거는 음목과 바람을 불어넣어서 불을 세차게 풀무지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야산선사도 그래서 풀무질 하셨잖아요. 경원역 창실하실 때 여기 화풍정 풀무질 했다 그래. 풀무놀이를 했단 말이에요. 풀무놀이. 이때 1944년에 이 경원역 창제할 때에 화풍정 이 풀무놀이란다. 풀무놀이. 이게 화풍정이 풀무놀이 하는 거라. 이게 풀무놀이 하는 거라 이게. 자, 그래서 임야라고 했는데, 형자를 여기서 팽으로 여기서는, 그러니까 형자를 이렇게 네이버에서 찾아보면 팽으로 또 발음해요. 팽임야라고 하는 거, 팽은 뭐예요? 토사구팽이라는 말이죠. 토사구팽. 토사구팽의 팽이다라는 게, 토사구팽의 팽은 뭐예요? 불화자가 밑에 있는 건데, 이 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요 팽자가 삶는다는 뜻이 있다. 삶아.
삶아서 익힌다 라는 뜻이에요. 이건 익힌다. 삶아서 익힌다. 자, 지금 여기 용광로라고 그랬죠. 용광로에서 어떻게 돼? 삶아서 익히는 거잖아요. 삶아가지고 삶을 때는 뭐예요? 액체 상태고 익혔을 때는 뭐예요? 고체 상태가 되잖아요. 삶아서 익힌다는 건 뭐예요? 삶아서 익히는 거, 삶는 거는 액체 상태가 되네. 그러니까 용광로고 삶는 거는 용광로 액이고 익힌 거는 뭐예요? 고체잖아요. 익혀진 거는 고체잖아요. 익혀가지고 삶아서 익힌다고 하는 거는 고체가 돼. 고체화 시키는 거야. 그래서 삶아서 익힌다. 이렇게 삶아서 익혔다. 그러니까 불을 넣어가지고 고도화 시켜서 고체화 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인은 팽이래. 또 팽으로 이렇게 쓴다. 팽이 향상제. 바로 성인은 팽함으로써 성인을 팽함으로써 그러니까 성인을 바치는 거야 사실은. 성인을 팽함으로써 상제에게 바친다. 상제에게 제사를 지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게 성인을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상제의 기운을 받아들여. 우리가 지금 신인합이란다고 하는 건 뭐예요? 상제가 신이잖아요. 상제의 기운을 받아들여서 합하는 거 아니에요. 상제의 기운을 받아들여서 합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상제한테 내가 지금 당신의 기운을 받아들여서 내가 여기 성인의 몸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합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향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보여줘. 제사를 지내는 게 이렇게 당신의 기운이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는 거는 뭐예요? 상제의 기운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몸을 만들어낼 때에 이게 뭐야? 하나님이 육화됐다는 말이잖아. 이게 지금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독교로 따지면 이거 뭐 하나님이 육화됐다. 이게 하나님이 육화된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육화된다. 상제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을 육화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쇳물을 팽해가지고 금속을 팽해가지고 익혀가지고 몸을 만들어가지고 또 하나님에게 바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인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르거로서 대라고 하는 것. 그래서 대향, 대팽 이런데 대팽이라고 읽겠습니다. 팽한다고 하는 것은 뭐야? 대를 팽한다고 하는 것은 뭐요? 양 기르는 것이다. 성현을 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성현을 기르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팽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팽한다고 하는 것이 이 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냐면은 상제가 사람으로 형상으로 드러날 때를 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거에 좀 복잡하니까 우리가 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인을 팽함으로써 뭐야? 길러서 성현을 만든다는 거 하는 거잖아요. 대인을 팽한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대인을 팽해서 그러니까 그 대인을 몸을 만들어서 성현을 그 대인이 성현이 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식이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다 읽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들은 스스로 해석해 보시고 상왈 그래서 다시 공자가 얘기합니다. 목상유화 그래서 나무 위에 불이 있다 그런 뜻이죠. 그것이 바로 솥이다. 나무에 불이 있는데 나무에 불이 있다 그냥 불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솥을 착안할 수 있어? 이게 솥이라는 거죠. 이게 솥.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성인의 몸인데 군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뭐예요? 군자로 나오는 거잖아요. 군자로 나오는 건데 이 성현이 곧 군자요. 군자간으로 나왔는데 정의로 뭐예요? 정의 바로 근원적 자리로 멈춰서 정자는 뭐예요? 발음으로 돌아가서 근원적 자리로 돌아가서 멈춘 그 위치에서 응명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응고된다고 하는 거죠. 응고된다. 우리가 응고하는 건 뭐예요? 응집된다. 응고된다. 응고는 뭐야? 고체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응고. 그렇죠. 고체가 된다고 하는 거니까 응고된다. 응한다. 응해서 명한다고 하는 건 뭐야? 응해서 몸을 만든다는 게 응명이죠. 그래서 군자는 그러니까 군자 몸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자라고 하는 것은 이거 바로 뭐예요? 응집돼서 몸으로
나온다. 이것이 응명한다고 하는 거죠. 자, 목숨명자잖아요. 목숨을 가진 존재로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아,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니까 소시라고 하는 것은 군자가 이 정해서 정을 씀으로써, 정으로 옴으로써, 정의를 차지함으로써, 정의에 도달함으로써 뭐예요? 응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응명. 그러니까 자, 그래서 솥은 뭐예요? 솥은 응명된 것이 솥이죠. 응명된 게. 응명된 것이 솥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응고가 된 것이 솥이 됐으니까 이것이 그 성인의 몸이 된 거죠. 이 성인의 몸을 가진 요 존재가 군자란 말이에요. 애란 말이에요. 아이. 그러니까 군의 아이다. 임금의 아이다. 임금의 자식이다. 그런 뜻인데 군자. 자, 군자라는 게 임금 자식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군자. 그래서 이 군자가 된다. 성인 군자의 군자. 자,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아이로 나오는 거니까 자, 이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쪽 서구 쪽에서 얘기하는 성배 개념이다. 이것은 정은 곧 성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성배. 제가 다른 기독교 강좌를 할 때 이 성배를 뭐라고 그랬어요? 아, 성배, 금성배는 바로 그리스도 몸이고, 은성배는 사람의 몸이고, 그렇죠. 그래서 은성배에서 금성배가 나오는 것이다.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솥에서 솥이 나오는 건데, 뭐예요? 이거 성인, 여기서 솥은 뭐예요? 여기서 솥은 바로 황금 메탈체, 바로 황금, 금성배를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런 개념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솥 자체가 구경금이니까 뭐예요? 화풍정에서 우리가 경원력,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소강절이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소강절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정에서 소강절 선초복합 육삭의 방해도에서 야산선사가 소강절의 황급 경세력에 기초해서 여기 정괴에서 세 번째 요에서 네 번째 요로 바뀔 때 1948년에 그게 바뀐다. 요때가 바로 경원력이 시작하는 거죠. 이 경원력이라고 하는 개념이 결국 어디서 나온 택화역과 화풍정에서 취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는 뭡니까? 사람의 몸 안에서, 기토 안에서 경금체로서의 성인의 몸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이치로 해서 이렇게 나올 때에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나온 존재들이 신급에 올라간 존재들이 사용하는 역이 경원력이 되는 것이고, 또 경원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주역시라는 개념이 있다. 그래서 기주역시라고 하는 것은, 자, 요거 여러분, 자, 기주역시다. 경원력의 핵심 개념은 기주역시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때 기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기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다. 몸기잖아요. 몸에 실이 있다. 이게 기예요. 내 몸에 실이 있다. 별이기자인데, 별이기. 근데 이 뜻은 뭐예요? 내 몸에 실이 있다. 이게 실이잖아요. 두 개의 실. 청실, 홍실. 그러니까 요게 기죠. 요 상태가 기야. 그러니까 여기 실이 감고 있잖아요. 이렇게 감고 있는 두 개의 실이, 두 개의 그것이 꼬여서 올라가는 게 요게 사란 말이야, 사. 실사자잖아요, 요게. 근데 몸을 두 개의 실이 올라가고 있죠. 요게, 그러니까 요 모습 자체가 기죠. 요 모습 자체가 기죠. 기주한다는 건 뭐예요? 주천한다는 때 주잖아요. 주나라의 주자잖아요. 주한다는 건 뭐예요? 주라고 하는 것은, 주는 여기 야산선사께서 표현하듯이 이거는 두 개의 월이다라고 표현했어. 두 개의 월. 아, 두 개의 월이면 두 개의 육이다라는 뜻이야. 두 개의 몸이다라는 뜻이야. 아, 그러니까 두 개의 몸이니까 요게 하나의 몸에서 요 하나의 몸이 나오는 게 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의 몸에서 신의 몸이 나오는 게, 성인의 몸이 나오는 게, 성인 몸이 사람 몸에서 뭐야? 성인 몸이 나오는 게 운행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 그래서 두 개의 몸. 아, 이 몸에서 이 몸 나온다. 역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도마뱀을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마뱀 역자, 바꿀 역자, 바뀐다는 거죠. 바뀐다. 도마뱀 역자는 또 뭐예요? 역자라고 하는 것은, 역은
역은 이건 뭐예요? 바뀐다. 혁명한다는 거잖아요. 혁명. 역성혁명.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역성혁명이라고 해요. 역성혁명. 지금 역성혁명하는 거잖아요. 어때? 인간에서 신으로 역성혁명하는 건데 이 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도마뱀이다. 그런 뜻이에요. 도마뱀. 뱀이다. 뱀이잖아요. 지금 뱀. 뱀이죠? 뱀이 역으로 올라가는. 다 역성, 기주, 역시. 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시. 시는 뭐가 있는 거예요? 시는 1, R이 사원이다 라는 뜻이에요. 사원. 절이다. 절이라는 뜻이에요. 절이라는 게 왜 그래? 왜 절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그 인간에서 신으로 변하려면 뭐 해야 돼? 여러분이 마치 그 절과 같이 여러분 상태의 몸 자체가 절간이 되네. 절처럼. 서원이나 그러니까 뭐야? 정신수련회잖아요. 이 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수행하는 공간이잖아요. 수행을 하려면 뭐 해야 돼? 여러분 몸 자체가 수행하는 공간이 되니까 여러분이 몸이 절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 절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1. R이 하나가 돼. R이 올라오고 있는 거란 말이야. R이. 수정단이 올라와서 여기 또 맺히는 거라면 다시 한번. 그래서 이 시라고 하는 것은 그 때다, 시기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와 같이 기주역시라고 하는 것은 기주역시라는 개념이 뭐예요? 빈몸 활성화하는 과정이 바로 경원역의 이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빈몸 활성화 과정을 역법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경원역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빈몸 활성화 과정 자체가 하나의 그 시공간 개념으로 한 1년을 이렇게 1년이라는 그 개념, 시공간 개념으로 프랙탈 구조로 적용을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역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은 인간 개개인으로 볼 때는 인간 개개인 안에서 뭐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경원력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인간 개개인이 각자 경원력이 돌아가고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 몸에서 뭐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경원력이 작동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기주역시에 의한 밥은 사실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 뭐를 가리킨 거냐, 우리 야산선사께서는 당신의 몸 자체가 하나의 우주 세계고 그 우주 세계가 바로 경원력이 돌아가는 역법이 작동하는 세계다라는 것을 표현해 준 것이다. 그런 얘기 사실 경원력이라고. 그러니까 경원력은 사실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이 빈몸 활성화 과정이 경원력이니까 지금 여러분 몸에서 경원력이 작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의 작동을 이해를 하려면 뭘 봐야 돼? 경원력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빈몸 활성화 과정을 경원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강좌는 이걸 하려고 하는데, 야산선사. 그리고 야산선사께서는 굉장히 그 고도하고 심오한 이론 체계를 해서 우주자연과 인간의 변화 원리, 그것이 언제 이렇게 되는 걸 다 해주셨는데, 이런 분은 저 세상에 없어. 공자도 못한 일이야, 사실. 그렇죠. 이걸 다 하셔가지고 아주 위대한 역학자가 우리 한국에 이렇게 있으셨는데, 정작 공부하시는 분이, 이 본 일을 이해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야산선사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고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이 하경을 완성을 했잖아요. 여러분이 이 하경, 지금 우리 몸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몸에서 지금 신인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성인을 만들어 놓은 것이 하경의 원리다. 그러면 상경은 아무것도 아니냐? 다시 상경으로 돌아가서 뭐 하게 되냐면 천하대동하게 된다. 천하대동하는 이치가 또 상경에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13번째가 천하동인, 14번째가 그 화천대유에서 여기서 우리가 대동사회를 연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대동사회를 연다고 하는 것은 여기 그 13번째 천하동인가 14번째 화천대유의 그 뜻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 빈몸 활성화를 거쳐서 여러분 몸 안에서 성인체로서 봉황체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 봉황체가 하는 일은 뭐예요? 결국 다른 사람을 또 봉황체로 만들어주는 일을 해야 돼. 자기와 똑같은 사람들을 만들어야 돼. 그게 천하동인이라는 거야. 그게 내가 성인이 됐으면 다른 사람도 성인을 만들어야지. 그렇죠. 그게 천하동인. 그게 친민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 대학에서 얘기하는 친민이다, 신민이다고 하는 것은, 왜? 민중과 친해지고 민중을 친해짐으로써 민중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민중을 어떻게 새롭게 해요? 그 사람들을 성인으로 만드는 게, 그 과거의 인간에서 신으로 만드는 게 새롭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민이지, 그게.
그럼으로써 지어지선에 이른다고 하는 게 대학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성인들이 지극한 선에 이르려면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동사회를 만들어야지 성인이 지극한,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야산선사께서 또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천하대동한다는데, 천하대동은 이 태어난 성인으로 된 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과 같이 인간들을 변화시킴으로써 뭐요? 대동사회를 만든다. 대동사회를 만드는 것이고, 이것이 대학에서 가르치는 바로 친민 또는 신민, 새롭게 하는 거, 그리고 이것이 바로 친민이고, 이것이 바로 지어지선, 바로 지극한 선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인은 추구하는 건 뭐냐? 성인은 지극한 선을 추구한다. 성인이 지극한 선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지극한 선, 바로 선에 이른, 성인의 행동이, 성인이 선에 이르고자 한다고 하는 것은, 대학의 공부의 최종적 목적은 명명덕하고 신민하고 지어지선하는 것인데, 선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은, 그것은 곧 대동사회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요. 대동사회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성인이 되었듯이 세상 사람도 다 성인으로, 신으로 만드는 것이, 그게 대동사회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만들려면은 세상 사람들과 친민하고 서로 사귀어야 되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새롭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민해야 되고, 친민을 통해서 신민하고, 신민을 통해서 지어지선에 이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인의 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야산선사에 주장하는 바시고, 그래서 야산선사가 경원역을 만드신 거고, 경원역을 왜 만드신 거예요? 경원역을 만드시고 이런 홍역학을 창지를 하신 것은 뭐예요? 이분 자체가 친민하고 신민하고 지어지선 하기 위해서 그걸 한 거예요. 자신이 성인이 됐으니까 내처럼 사람들을 다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대동해야 되겠다. 사람들을 다 성인으로 만들고 신으로 만드는 것이, 그럼 사람들과 친해야 되잖아. 그럼 가르침을 베풀려면 뭔가 틀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고 저기 하고 하는 모든 게, 이게 신민의 과정이고 친민의 과정이고, 이런 것이 뭐예요? 야산선사가 도를 이루는, 지극한 선에 이르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의 삶 자체가. 그러니까 그분의 삶 자체가 뭐야? 성인으로 나와서 성인 사람들을, 이 세계를 성인의 세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성인의 도를 계속 실천을 하면서 사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주 야산선사께서 위대한 분인데, 물론 야산선사, 야산이라는 한자 이름도 안 풀었고 제대로 다 마무리 안 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뜻은 되게 다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로 해서 야산선사의 홍역학은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그 의미는 다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돼요. 핵심적인 그 개념들은.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야산선사의 홍역학을 다시 또 해석을 해보겠지만은, 저도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공부가 됐고,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을 통해서 주역을 한번 다시 주역이 굉장히 심오한 학문이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우주자연과 인간 변화의 원리를 추산하는데 활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야산선사를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해보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